네, 이번 시간에는 우연물 기능장 제68회 실기시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죠. 자, 문제 1번은 제조소 등에 대한 요 행정처분 기준인데 빈 칸에 알맞는 답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까지 그 시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 요 68회 시험에서는 좀 나왔어요. 즉 난이도를 많이 높인 문제죠. 즉 출제 범위가 많이 넓어진 거예요. 자, 물음 1번 보면 여기 변경 허가받지 않고 요 설비를 갖다 변경했을 때는 1차가 경고나 또는 사용정지 15일이죠. 그래서 2차는 요건 사용정지 60일. 3차는 당연히 허가 취소예요. 근데 완공 검사받지 않고 요 제조소 등을 갖다 사용한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건 사용정지 15일, 2차가 사용정지 60일이고 3차는 당연히 허가 취소. 정기점검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1차가 사용정지 10일, 2차가 이건 사용정지 30일이 되는 거죠. 3차는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전체 암기하기가 좀 범위가 넓으니까 출제되었던 문제만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세 해설 쪽에 보면 1번에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했을 때, 그다음에 완공 검사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우연물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개는 1차가 다 사용정지 15일, 2차가 사용정지 60일이죠. 3차는 당연히 모든 게 다 허가 취소예요.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전역 방출 방식에서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우리 우연물에서 요 불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물에서는 CO2하고 있죠. 요 이너젠 기체 있죠. 요 두 개를 다 요 불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음 1번은 CO2죠. 이거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똑같죠. 고압식하고 요 저압식일 경우. 헤드죠, 헤드. CO2 헤드.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저압식은 1.0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물음 1번은 고압식이니까 헤드의 방사압은 2.1 메가파스칼 이상. 자, 물음 2번은 저압식이죠. 고압식의 절반이에요. 2.1의 2분의 1이니까 1.05 메가파스칼 이상. 다음 물음 3번은 IG죠. 이 IG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 1.9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음 3번 IG100 1.9 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IG541도 이너젠 기체이기 때문에 1.9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다음 물음 5번은 CO2를 방사하는 것, 소화약제 몇 초 이내에 방사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우연물 있죠? 이 우연물은 대부분 사류 우연물의 인화성 액체죠. 그렇기 때문에 요 B급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요 표면 화재 있죠. B급 화재가 표면 화재예요. 요놈은 다 약재 저장량을 1분 이내에 방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몇 초 이내니까 60초 이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너젠 기체 있죠? 이너젠 기체 요 번호가 있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숫자는 요 질소,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질알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는 이제 CO2 함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IG 여기 보시면 100이라고 있죠. 그래서 100이라는 것은 여기 질소가 이게 100%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 IG 55가 있죠. 자, IG 55는 질소가 50%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50%라는 거죠. 그 다음에 IG 541이 있죠. 자, 요건 질소가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CO2가 8%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우연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보기 보면요, 사류우연물이에요. 뭐 무색 액체고 증기 비중이 3.88이죠. 자, 2번이 물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요거 벤젠을 갖다가 염화철, 요거 FeCl3를 의미하는 거죠. 염소와 반응시켜서 제조한 거래요. 자, 여러분, 이 벤젠이라는 것은 C가 6개고 요 H가 6개를 우리가 벤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연결이 된 거죠. 고리 모양으로.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이죠. 여기에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결합된 거예요. 근데 이 탄소는 잘 안 깨져요. 이 수소가 좀 결합력이 약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벤젠을 이렇게 표시하자고 협의를 해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벤젠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벤젠에다가 뭐를 갖다가 반응시킨 거예요? 염소하고 반응을 시킨 거죠. Cl2. 뭐가 있어요? 촉매가. 염화철이죠. FeCl3. 요놈하고 요건 촉매니까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응만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촉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 반응을 느리게 하는 부촉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부촉매는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로게노 합물 소화약제가 부촉매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촉매 효과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억제한다고 그러죠.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부촉매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CL이 지금 여기 수소를 갖다가 이놈을 밀어내요. 밀어내고 여기에 염소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가 밀어내고 염소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생성되는 건 여기 CL하고 여기 밀려난 H하고 결합해서 염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요게 뭐예요, 요게 클로로벤젠이죠. 클로로벤젠. 그래서 요 구조식 갖다 그리라고 그랬는데, 클로로벤젠은 요게 많이 쓰는 거고, 요걸 옆으로 뉘어놔도 상관없어요. 물음 2번은 요 지정 수량을 갖다가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사류에 이 석유류 있죠? 여러분 이론 시간에 이거 했던 거예요. 머리 글자 개초장에 송등, 테스경, 크클메히,
그래서 요 개는 개미산이죠. 요 개미산을 다른 말로는 우리 의산이라고 하죠. 또는 포믹 애시드. 또 요 초산은 아세틱 애시드. 그다음에 장은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분유,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이게 경유죠. 그다음에 요 크실렌. 그다음에 요 클이 클로로벤젠이에요. 그래서 클로로벤젠이 사류의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메는 메틸셀루솔브, 흰은 히드라진이죠. 자, 히드라진은 NH2, 요거는 우리가 N2H4라고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요 사류의 이석유류, 요 개미산,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분유, 등유가 좀 중요하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크실렌, 클로로벤젠, 그다음에 메틸셀루솔브, 히드라진,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정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예, 특수인화물, 1석유류, 예, 2석유류, 2석유류보다 알코올류가 먼저 가야죠.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예,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50L, 1석유류 2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 1000,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 동식물 유류만. 자, 1석유류가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400, 2석유류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 3석유류 수용성 4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2석유류의 비수용성이니까 1000리터가 되는 거죠. 위험 등급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위험 등급은 특수인화물이 이게 1등급이죠. 그다음에 요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이게 2등급이에요. 요 나머지가 다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유류는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험 등급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에 요 접지 도선 설치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동 저장 탱크에 요 접지 도선을 해야 되는 것은 요 특수 인화물, 그다음에 요 1석유류, 그다음에 2석유류가 바로 접지 도선을 해야 되는 품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석유류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접지 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위험물 취급하는 요 배관 재질은 일반적으로 우리 강관을 사용하죠. 근데 강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요 배관 재질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섬유는 우리 글라스울이라고 하죠. 이게 유리섬유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스틱 요 배관에다가 요 겉에를 글라스울로 강화시킨 거죠. 이게 바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폴리에틸렌인데 이걸 고밀도로 만든 거죠.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요 3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5번 가죠. 자, 5번은 사류 위험물의 요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인데, 철근 콘크리트의 요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죠. 자, 특수 인화물 중에서 요 수조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이런 탱크에다가 넣는 거 CS2죠. 여기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조가 되는 거죠. 수조.
그래서 요 CS2 이항화탄소가 여기서 증기가 발생이 되면 가연성 증기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되면 이 물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CS2가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요 CS2를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는 이유는 요 가연성 증기 발생을 갖다가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연소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CS2가 연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CO2하고 뭐가 나와요? SO2만 나오죠. 자, S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탄소 하나 맞고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되죠. 산소가 여기 6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연소 반응식이 되는 거고, 물음 2번은 증기 비중이에요. 자, CS2. 여러분 이거 암기하세요. 황은 원자 번호가 16번. 원자량이 짝수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분자량은 탄소 12고 황이 32가 2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76이에요. 뭐 정확히 하면은 76.1이지만 76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62가 바로 증기 비중이 되는 거죠. 여기 2가 아니고 여기 29죠. 이거 오타예요. 29.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죠. 다음 물음 3번은 수조요 벽의 두께가 몇 미터 이상인지, 이 수조의 요 벽의 두께죠. 요 벽의 두께는 0.2m 이상이죠. 그 다음에 물음 4번은 요 수조 이 바닥의 두께예요. 요 바닥의 두께. 요것도 0.2m 이상이죠. 그래서 수조 벽의 두께 0.2m 이상, 바닥 두께 0.2m 이상이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요 게시판, 위험물 요 제조소에 게시판 주의사항이죠. 여러분이 그 음반용기 그 주의사항하고 틀려요. 요 게시판의 요 주의사항은 크게 이제 3가지예요. 물기 엄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화기 주의, 그 다음에 화기 엄금이 들어가죠. 자, 물기 엄금은 금수성인데 인류에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이류에도 철근마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물기 엄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어요. 뭐 법이 그러니 할 수 있겠어요. 여기 3류에 금수성 물질이 물기 엄금이 들어가죠. 화기주의는 2류인데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화기 엄금은 요 2류에 요 인화성 고체. 3류에 보면 자연 발화성 물품 있죠. 4류가 전체, 5류가 전체가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이 물기 엄금은 이 물이 청색이죠. 그래서 이건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이 화기 주의하고 화기 엄금은 화기가 불이니까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바탕에 요 백색 문자라는 거. 꼭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인화성 고체. 자, 인화성 고체는 화기 엄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정린. 정린은 2류의 인화성 고체 제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기 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 질산은 HNO3. 이건 6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류는 여기 주의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없음. 그 다음에 4번 질산 암모늄. NH4NO3. 질산 염류죠. 요건 인류염물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인류에 해당되는 게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들어가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요거는 뭐예요?
인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기 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 제조소에 요 표지하고 요 게시판 있죠.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바탕 백색, 문자 흑색이죠. 자, 게시판 마찬가지 똑같아요.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오염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이나 직명, 머리 글자 따서 유품, 저지한,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게시판의 요 바탕, 예, 백색, 문자 흑색, 그 다음에 여기 주의사항 게시판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이 용접부 방사선 투과시험 실시할 경우에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예요. 자,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 가로 안에 알맞는 비파괴 시험을 쓰라는 거죠. 자, 두께가 6mm 이상의 요 배관에 있어서는 요건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자기 탐상시험 실시할 것이죠. 자, 강자성체. 자, 강자성체라는 것은 자석의 성질이 아주 강한 거죠. 요거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 요 자기 탐상시험을 침투시험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두께 6mm 미만 초음파 탐상 시험을 갖다가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은 자기 탐상 시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7번은 오염물 안전관리에 관한 그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8번 가죠. 자, 8번은 옥외 저장소의 요 기준하고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 저장 취급하는 그 기술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그 답을 쓰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뭐와 뭐를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에는 요 불연성이나 난연성의 요 천막으로 햇빛을 가려야 할 것 했는데 1번은 과산화수소죠. H2O2. 2번은 HCl O4 과염소산이죠. 육류염물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는 불연성이나 이 난연성의 천막으로 햇빛을 갖다 가려야 되죠. 다음에 2번은 경계 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거 방지하기 위한 천막. 여러분이 그 유황 저장하는 거 보면은 이런 그 경계 표시를 해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황을 저장하는 거예요. 유황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저장하는데 이 유황은 비를 맞아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경계 표시 면적은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전체 이 경계 표시의 총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계 표시 요거는 반드시 불연 재료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경계 표시 높이죠. 요놈은 1.5m 이하. 요게 바로 이 경계 표시 높이에요, 요게. 요 부분이죠. 이건 1.5m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천막으로 비 같은 거 오면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서 침투 못하게 천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2m마다 고정핀을 갖다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계 표시의 요 길이 몇 미터마다, 2미터마다 한 개 이상 천막을 고정장치 해야 돼요. 그래서 유황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냐면 분리장치. 그럼 여기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4번에는 배수구, 5번에는 분리장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5개 저장소 기준을 보면 요 과산화수소하고 요 과염수산 저장할 경우에는 요 햇빛을 가려야 된다는 거. 자, 덩어리 상태 유황만 저장할 경우에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 표시 내부 면적 합계는 1000제곱 이하가 돼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 가기 전에 경계 표시 높이 있죠? 그러면 1.5m 이하. 그리고 천막 고정장치 2m마다 한다는 거. 또 배수구하고 분리장치 설치하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드라이 아이스. 자, 이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 CO2 있죠? 요 고체.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여름에 수박 같은 거 차에다 싣고 아이스박스 싣고 이제 이 바닷가로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주로 이제 얼음을 넣죠, 얼음. 근데 요 CO2 고체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좀 오래 가죠. 근데 수박이 그냥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CO2 고체는. 드라이 아이스는. 그래서 이 얼음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 CO2예요, 고체. 이걸 지금 100g을 갖다가 100kPa 온도 30도씨인 곳에다가 전부 기체화 시키는 거죠. 고체를 갖다가 전부 CO2 기체화 시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부피가 몇 리터가 되는지 계산하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있죠? PV는 M분의 WRT에서 뭐를 계산하라는 거냐? 요 V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V가 단위가 이게 리터면은요, 요 W는 gram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V가 세제곱미터가 되면 요 W는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단위죠, 단위. 요 압력의 단위는 기압이에요, ATM. M은 이제 분자량, W는 이제 무게 g이고, 기체 상수는 0.082. T는 절대 온도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압력이 킬로파스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을 뭘로 바꿔줘야 돼? ATM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100킬로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을 없애고 원하는 값 ATM으로 바꿔줘야 되죠. 요 같은 걸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1기압이 101.325죠.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요 킬로파스칼 서로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0.9869 ATM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갖다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W는 지금 100g이죠. 기체 상수 R은 0.082,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30도. 압력은 0.9869 ATM,
CO2 분자량은 탄소가 12고 산소 16이 2개. 그래서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7.2리터가 드라이아이스가 기체화되면 부피가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오염물 제조소의 요 방화상 유효한 요 담의 높이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공식을 읽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인근 그 건축물 또는 요 공작물이죠. 요거의 높이죠. 높이 H. 요 H가 PD의 제곱. P라는 건 상수인데요. 상수는 목조 건축물이고 방화문이 설치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으면 0.04. 그 다음에 건물이 방화구조이고 을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0.15가 되는데 여기선 다행히 상수값을 0.15라고 주어져 있어요. 0.15가 주어진 것은 방화구조이면서 을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PD의 제곱에다가 여기 A 제조소 외벽의 높이 이걸 더했을 때 이 인근 그 건축물 높이보다 크냐 작으냐 요게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요건 2m로 하라는 거죠. 요 방화상 유효한 요 담의 높이 H는 2m로 하라는 거예요. 이 건축물의 높이가 작을 경우 같거나 작을 경우. 그런데 PD의 제곱 플러스 A가 A보다 요 인근 건축물 높이가 클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하되 4m가 넘을 경우에는 4m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2m 이상 최대 4m까지 하는 거예요. 2m보다 작으면 2m로 해야 되고 4m보다 크면은 4m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제조소 외벽의 높이를 갖다 주어졌죠. 자, 제조소 요 외벽의 높이 요 A가 2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요 D 값이 5m라는 거죠. 조건 3번에 보면 제조소하고 요 담과의 거리 요 스몰 d죠. 소문자 d가 2.5m. 인근 건축물의 높이 요 h가 6m라는 거죠. 상수 P 이놈은 0.15.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PD의 제곱이니까 0.15죠. 상수는. 그 다음에 이 D가 5m죠. 그래서 5의 제곱 플러스 제조소 외벽의 높이 2m죠. 그래서 요걸 더하면 5.75가 돼요. 그럼 이 높이가 지금 6m니까 6m가 더 크죠. 즉 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인근 건축물의 높이 6m 마이너스 상수 0.15, 그 다음에 요 제조소하고 인근 건축물까지의 요 거리 5m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인근 그 제조소에서 방화상 유효한 담까지의 거리 2.5m죠. 요거의 자승. 그래서 계산하면 3.19m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m에서 요 4m로 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계산값이 이 사이에 들면 그 값이 바로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19m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이 공식 암기하시고요. 또 최근 그 오염물 산업기사에서도 나왔는데요. 요거 가로놓기로 해서 또 나와요. 연소 한계 곡선도, 연소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주고
화살표 주고 여기 가로놓기로 종종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림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요거 내용. 그 다음에요. 상수값 있죠? 이것도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